근데 우리가 보통 연봉이고 풀타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23불 주당 40시간 그리고 4주 일을 하고 그거를 총 1년의 주수를 곱합니다. 그러겠죠? 1년의 주수가 보통 52주가 나오나요, 여러분? 여기 써져 있죠? 52주라고. 그럼 내 연봉 점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수 40주에 40시간 23불 그리고 1년의 총 주수인 52주를 곱해봤더니 나는 47,840불을 버는 사람이에요. 1년에. 그러면 너는 실질적으로 연봉 점수를 몇 점을 받냐? 47,840불인 18점을 받게 됩니다. 자, 플러스 18점 둘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뭘 받을 수 있냐? Regional District. 너의 고용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메트로 밴쿠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0점입니다.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를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회계사라고 하고 다른 경력은 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0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어디서? 캐나다에서 1년을 일을 하면은 10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경력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보육교사로서 5년을 했다 그럼 15점의 포인트가 붙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까지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여기서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학력 점수가 있어요. 자, 그럼 education 한번 봐볼까요? 저 그냥 4년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11점을 플러스를 시키고 여기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4점짜리 웨스 학력 인증이라고 불리는 Education Credential Assessment를 받기 때문에 보통 4점까지는 받아가는 형태니까 그럼 우리가 배첼러 디그리 11점에 4점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배첼러 디그리 아까 박사 경상학 학사 4년제 나왔다고 했죠? 학사 4년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11점에 학력 인증까지 받아서 4점을 붙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15점이 붙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의 총점을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15점 더하기 10점 더하기 여기 25 그리고 18 더하니까 43점이네요. 자, A는 현직 일도 안 하고 한국에서 그냥 이 오퍼만 받고 경력이 없는 친구인 A는 43점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수예요. 60점 가까이 가나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10점을 더 추가가 돼요. 이 친구 그럼 53점이네요. 그죠? 더 가볼까요? 만약에 이 B라는 친구가 1년 캐나다 경력을 채웠어요. 그럼 아까 플러스 10점이 된다 그랬죠? 그럼 몇 점이에요? 63점이에요. 이 친구는 EC2로 PMP를 신청을 한다면 PMP를 뽑힐 수 있는 선별 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너무너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라 제가 정말 공들여서 시간 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취업이 되고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1년 뒤쯤이면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5개 질문으로 돌아와서 BC주의 선별 점수와 최저 조건 점수까지를 확인을 했어요. 개나 소나 다 PMP를 해줄 수 있냐? 아니겠죠. 자, 여기서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BC주 PMP 가능 업장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Employer Requirements, employer의 조건입니다. Generate Economic Benefit to British Columbia. 콜롬비아에 도움이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Establish in BC, BC에서의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야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BC에서 법인화가 되어 있거나 Extra Provincially Register,
페더럴이라면은 추가로 BC주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제너럴이나 리미티드 혹은 아니면 리미티드 라이빌리 파트너십 인 BC, BC주의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eligible public sector or non-profit employer in BC. eligible public sector 아니면은 non-profit 같은 경우에는 무영리 단체가 속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는 다 그냥 웬만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자, your employer must have operated in BC for at least 1 year. 1년은 해야 된다. 2 years if you're registering under entry level or semi-skill. 이거는 이제 완전 수준이 낮은 직군, D, CD가 되는 직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직군들을 서포트를 해주려면 2년이 돼야 되고 아니면 1년 동안 운영이 되었으면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추가 자료들을 주시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못 맞추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다. 여기. If your employer is located within the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your employer must have at least 5 indeterminate full-time employees or full-time equivalent who are performing their work from within in BC. 너가 만약에 네 임플로어가 메트로 밴쿠버 리저널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다운타운 밴쿠버, 우리가 말하는 중앙 밴쿠버 안에 있다면 5명의 풀타임의 직원 아니면 풀타임과 동일한 이퀴벌런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If your employee is located outside of Metro Vancouver, 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하죠? 뭐가 메트로고 뭐가 안 메트로인지. 여기 보이세요? 메트로 밴쿠버에 대한 제가 맵을 따로 빼놨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스 밴쿠버의 기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서리 직전까지를 보통 메트로 밴쿠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밴쿠버,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리치몬드, 버나비, 서리, 랭리, 폴 코킬람, 쿠킬람 다 메트로예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빅토리아는 그럼 뭐겠어요?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조건에 맞는 고용주가 몇 명이나 있을까? 풀타임으로 지금 당장 5명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풀타임이 5명이 필요는 없대요. 예를 들면 풀타임 3명에 내가 파트타임을 4명을 쓰고 있어. 근데 그 파트타임 4명에서 2명을 쪼갰을 때 그 2명들이 합쳐져서 30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있다면 풀타임으로 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이 4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Only individuals who are on the company's payroll will be considered employees of the company. 페이롤에 들어가서 연금이나 아니면 고용주 EI 같은 돈들을 다 제출을 하고 있는 고용인들만을 풀타임 고용인으로 쳐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컨트랙트 안 돼요. 뭐 커미션 받는 친구들 안 돼요. 꼭 이 페이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5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이 넘는 풀타임 직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업장이 큰 거예요. 그런데 데이케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큰 업장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업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장들이 데이케어에서 5명이 넘겠냐는 거예요. 넘지 않겠죠. 근데 또 오해하시는 거. 이 5명이 꼭 유아교사 선생님이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페이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유아교사의 데이케어의 클리너가 될 수도 있고 애들 밥 챙겨주는 참모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버스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페이롤에 들어가는 거는 꼭 선생님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뭐 나머지는 여기는 알 게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게 뭐냐. 그럼 가는 업장의 의미라는 건 자, 인원수가 적어도 5명 아니면 3명. 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페이롤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어야 되고 이 페이롤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라는 거는 꼭 선생님일 필요는 없다. 직구는 무관하다까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프라블럼 취업 매칭의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BC주 PMP가 되는 업장만 죽어도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찾아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BC주 PMP 가능 업장이라는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저는 A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데이케어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BC주 PMP가 꼭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BC주 PMP를 되는 곳으로만 뽑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그래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5명이 넘는 뭐 예를 들면 딱 5명이 있는 햇빛 데이케어에 취업을 시켰죠. 너무 좋아요. 취업했어요. 자,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점이 1년 뒤가 됐어요. 점수가 선별 점수가 돼서. 근데 A라는 센터에서 너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취업하는 기점에서는 5명이 넘었지만 내가 PMP를 넣는 기점에서 5명이 되냐? 모르겠어요. 이건 변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 사정까지 저희 보고 추측을 해서 내가 1년 뒤에 넣을 건데 그때까지도 아주 짱짱한 회사가 잘 되는 곳으로 넣어라? 이거는요, 여러분, 저보고 경제학자가 돼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닐 건까지도 예측하라는 건데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BCPMP를 개런티를 해준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저는요, B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버나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버나비로만 갔으면 좋겠고 뭐 BCPMP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칭이 됐죠.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 갔어요. 거기는 소용원이래요. 그래서 2명밖에 없어, 선생님이. 근데 나까지 들어가서 3명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근데 1년 뒤가 됐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고 원장님이 뭐 3번째, 4번째 원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 3번째, 4번째 원도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직원 수가 10명이 됐어요.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BCPMP처럼 변수가 많은 것들을 저희 보고 야 BCPMP 되는 데만 넣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어떤 곳들이 많냐? 완전 대형원들. 그리고 당연히 대형원이기 때문에 지역이 좀 먼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맞추라면 맞출 수 있어요. 단지 그런 곳들, 저희가 말하는 대형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페이롤에 들어있는 직원 수가 20명이 넘어가는 곳들이에요. 근데 그런 곳들이 흔하겠냐고요.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을 나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역적인 특징을 포기를 하고 BCPMP가 되는 곳에만 넣어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주의해 주셔야 될 게 BCPMP라는 거는 항상 변수가 있고 사람 수에 따라 이동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갑자기 되는 원이 안 될 수도 안 되는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인지를 하고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BCPMP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BCPMP에 대한 개런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BCPMP가 현재 상태에서 되는 원을 매칭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 단계 내에 서류상에서 현재 이 A라는 원은 5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BCPMP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매칭을 해드리겠습니다는 되는 거지만 본인이 신청을 할 때 그 5명이 넘겠다라는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한 나는 BCPMP가 꼭꼭꼭꼭 되는 원만 찾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거리나 다른 부분은 다 포기하고 멀리까지 갈 각오하고 BC주 PMP가 되기 확률이 높은 선생님들이 20명, 30명 되는 원으로 넣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고용주 찾아올 테니까 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된다 안 된다로 본인의 선택사항을 잡지 마시고 내가 장기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BCPMP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내가 어디 무슨 우선순위로 뽑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시고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 시 주의사항으로 물론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걸 도와드린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데이케어 인터뷰를 몇 건을 받겠습니까? 100건, 200건, 300건 받겠죠. 저희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다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고용주들이 말을 했던 퀘스처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겠죠. 준비는 본인이 하셔야 되죠. 준비를 하신 거를 저희랑 막 인터뷰를 통해서 검토를 받고 그게 좋은지 모델링 앤서과 같이 섞어서 연습을 시키고 조율을 시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영어 공부를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스피킹과 리스닝 연습은 스피킹이랑 리스닝 학원 가셔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본인들이 취업을 되게 도와드리는 거지. 이게 저희가 영어 학원으로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고 영어 공부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막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영어 학원을 가셔야 돼요. 영어 학원 어딘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튜터 모르겠어요 하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분들, 저희 HR 직원분들, 저희 리크루트먼트 직원들한테 영어 왜 저 공부 안 시켜주세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해줄 거라고 믿고 바라고 계약을 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꼭 동의를 하시는 분들, 이런 주의사항도 나도 다 들었고 인정하고 이런 거구나 이해하신 분들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선별인원과 최저 점수에 대한 영상은 정말 좋은 영상이니까 만약에 보신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